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 익명 채팅방에서 퍼지는 소문,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려는 어떤 사실 확인 기록들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뭐랄까? 마치 탐정처럼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 온라인상의 시끄러운 주장들이랑 또 서류에 명확히 기록된 사실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달라지는지 그 경로를 한번 추적해보는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사람들의 감정을 파고들어서 왜곡되는지,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특히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 목표에 맞춰서 저희는 익명 채팅방 운영자 아이디 마왕언니, 그러니까 박모 씨에게 이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대화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비난이 아니라 명확한 이해죠. 흩어진 사실의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의 선명한 그림을 완성해보는 것.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한번 풀어보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 육교 건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익명 채팅방의 주장은 이거죠. 육교 건설은 아파트 준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그런데 이 주장이야말로 사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전제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경남도 교육청이 조합에 요구했던 건 육교를 지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핵심은 신문초등학교 통학 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거였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의사가 환자한테 심장 건강을 챙기세요라고 조언했는데 환자가 동네방네 의사가 당장 비싼 심장 수술을 받으라고 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실 식이요법이나 운동 같은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육교 건설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고요. 그 비싸고 오래 걸리는 방식을 선택한 건 조합장인 황종률 씨 본인이었습니다. 본인이. 네. 그런데도 자료를 보면 황종률 조합장은 계속해서 교육청이 육교를 지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왔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건 그냥 김해시청이나 교육청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이 되는 사실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너무 답답해하고 있어요. 왜 아무도 그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익명 채팅방의 말만 믿고 있느냐는 거죠. 기록에는 조합장이 먼저 짓겠다고 제안한 걸로 떡하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짓 전제 위에 또 다른 주장이 세워지죠. 육교 공사랑 전체 준공이 늦어진 건 비대위 때문이다. 자료는 두 가지로 명확히 반박하고 있어요. 첫째, 육교 공사가 지연된 진짜 이유는 육교가 내려올 지점, 그러니까 롯데 소유 부지에 대한 협의를 조합이 제때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 관리의 실패, 조합의 무능함 때문이지 비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 전체 준공이 늦어진 건요. 이것도 비대위 탓이라는 주장이 있던데요. 그건 훨씬 더 명백합니다. 이건 역시 김해 씨의 공동주택과에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사실인데 준공 승인이 반려된 이유는 단 하나. 뭔데요? 승인된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건물이 도면이랑 다르게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주민들 탓으로 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12월 초에 준공을 접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원 조성 계획 승인 받은 거랑 현장이 시공한 거랑 상의해가지고요. 준공 처리가 될 수 없어서 취하를 하고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득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다시 26일 날 준공 접수를 다시 했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이라고 하면 그 말 많은 그 화장실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화장실 출입구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준공 12월 초에 접수했던 걸 취하하고 다시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다시 12월 26일 날 준공 접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출입구 형태가 변경된 게 그 뭐 조합원들이나 우리 입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요. 저희 공원 부분에 대한 것만 해결되면 전체 준공이 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전체 준공이 안 됐던 이유가 기반 시설 공원이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도 지금 준공을 넣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실시계획인가 준공 나고 그다음에 저희도 관련 실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오케이 나면 전체 사용 검사 안 하는 거죠. 사실 도로 같은 부분도 그 인가 안 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 주변에 공사를 조합에서 했으니까 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항에는 뭐 문자를 보냈는데 그 조합장은 그게 아니고 그 뒤쪽에
우리 공원 때문에 예. 주택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공사 연기를 3월 31일까지 아. 연기를 해가지고 예. 그 부분 때문에 그 공원 화장실 위치가 좀 변경이 예, 예, 됐죠. 그 이제 그 부분 때문에 3월 31일까지 기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흥미로운 패턴이 있네요. 설계 도면과 시공 불일치라는 복잡하고 기술적인 진실보다는 우리를 방해하는 악당이 있다는 단순하고 감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잘 퍼져나간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익명의 폐쇄된 채팅방은 그런 단순한 서사가 증폭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죠. 아무도 1차 자료, 그러니까 시청의 공식 문서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내 편이 들려주는 달콤하고 분노를 유발하는 이야기만 소비하려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은 명확해졌네요. 육교는 필수 조건이라는 주장도 모든 지연은 비대위 탓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육교 이야기의 기반이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대안으로 떠올랐던 통합버스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그런데 듣자 하니 이 좋은 일을 두고 누가 공을 세웠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요. 네. 이 상황을 심히 보기 민망한 유아적 태도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합니다. 유아적 태도. 네. 본질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인데 어느새 누가 더 잘났냐는 공치사 싸움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누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고 어떻게 현실화가 된 건가요? 타임라인을 보면 명확합니다. 애초에 비용만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육교 대신 통학버스를 운행하자고 처음 주장한 건 비대위였습니다. 아, 시작은 비대위였군요. 네. 이후 비대위가 시장님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 백사동 동대표인 조아라 씨가 비대위 측에 이 통학버스 건을 시장님께 꼭 좀 건의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작부터 비대위와 동대표의 협력이 있었던 거군요. 혼자 한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시장에게 이 건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경남도 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면 김해시도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냅니다. 오, 결정적이었네요. 이게 결정적인 돌파구였죠. 그 후에는 시의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입대위가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면서 논의를 구체화시킨 거고요. 들어보니 이건 그야말로 성공에는 아버지가 많다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비대위가 물꼬를 틀었고 동대표가 힘을 보탰고 입대위, 학부모, 시원들까지 모두가 참여한 공동의 성과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익명 채팅방에서는 이걸 자기들만의 공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동대표인 조아라 씨는 입대위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이미 작년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주장해온 사람인데도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노력한 일의 경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어떻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건 정말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네요. 모두가 힘을 합쳐 아이들을 위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다 같이 박수치고 축하해야 할 일인데 그걸 가지고 편을 갈라서 누가 진짜 아빠인지 DNA 검사라도 하자는 꼴이잖아요. 하하,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아파트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본질, 즉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라는 대의를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육교 문제의 진실, 통학버스 논의의 과정까지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마왕 언니 박모 씨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주 명확한 열린 소통에 대한 제안입니다. 비대위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 모르면 알려주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익명으로 숨어서 추측하지 말고 직접 연락을 달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는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 같네요. 우리가 가진 정보와 논리가 훨씬 탄탄하니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는 초대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하는 주장은 아무런 책임도 따르지 않죠. 그 가면을 벗고 사실과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 보죠. 이게 어쩌면 더 핵심적이고 더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바로 당신 혹시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와, 굉장히 섬뜩한 질문이죠. 박모 씨, 당신은 스스로가 선의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위해 활동한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혹시 그 익명 채팅방 안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만들고 이득을 챙기는 다른 세력이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냐는 겁니다. 본인의 신념에 따른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군요. 네, 자료는 심지어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메시지인데요. 그렇습니다. 배우고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거라면 그건 범죄에 가깝고 정말 순수하게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바로 잡고 사과해야 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답답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 확인과 제안 그리고 경고는 단문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군요. 당신이 익명 채팅방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 근거는 명확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라는 것이 이 자료들이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 커뮤니티 내부의 정보 왜곡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전화 한 통,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들이 익명이라는 그늘 아래서 어떻게 힘을 잃고 거짓의 자리를 내주는지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네요. 네, 사실을 확인하는 수고로움보다 내 감정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극적인 주장을 믿고 퍼뜨리는 것이 훨씬 쉽고 즐거우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익명이라는 편리한 가면 뒤에 숨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확인할 수 있는 진실마저 외면하는 태도가 과연 우리 공동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쩌면 나는 무엇을 직접 확인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